여파로 흔들리고 있는 우리 경제 가운데 지금 정부가 가장 급하다고 보고 집중하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일자리입니다. 이 한국판 뉴딜을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주 언급하기도 했었는데요. 오늘은 전문가와 이 부분을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 오늘도 나왔습니다. 어서 오세요. 네, 안녕하십니까. 네, 오늘은 좀 큰 얘기부터 시작을 했으면 좋겠어요. 그러니까 왜 일자리에 집중을 할 수밖에 없는지, 이 일자리를 놓치면 경제가 어떻게 되기 때문인지 큰 얘기부터 오늘은 좀 시작하고 구체적인 얘기로 들어가 볼까요? 그렇습니다. 네. 뭐 비단 우리뿐만이 아니라요. 네. 전 세계가 이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. 코로나19와의 싸움 다음에는 무슨 싸움이냐? 바로 고용과의 전쟁이다. 이런 얘기를 많이 하거든요. 네. 가령 이런 것이죠. 지금 이제 코로나19가 만약에 잡힌다고 하더라도 만에 하나 이 기간 동안에 상당수가 직장을 잃고 직업을 잃고 일자리를 잃어버려서 고용 충격이 온다고 가정했을 때 코로나19가 해결되고 경기가 살아난다고 하더라도 실질적으로 일자리의 증가폭은 그만큼 동수로 늘어나지 않거든요. 이게 무슨 얘기냐. 만에 하나 100만 명이 구조조정을 당한 거예요. 코로나19가 해결돼서 경제가 회복된다고 했을 때 다시 사업주들과 경제 주체가 100만 명을 재고용하느냐. 그렇지는 않거든요. 실질적으로 굉장히 더디게 고용이 따라 올라오고 있기 때문에 그렇게 된다면은 실질적으로 코로나19가 해결된다 하더라도 경제의 상승 충격, 반등 탄력은 굉장히 떨어질 거 아니겠습니까? 그래서 우리 특히 전 세계가 일단은 고용만을 일자리를 붙잡아 두자. 여기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는 것이죠. 네, 그러니까 이 일자리 문제는 크게 보면 이제 두 가지입니다. 그러니까 일을 하고 있다가 이제 좀 위기가 있는 분들이 있고, 그다음에 아예 이 고용 시장으로 들어와야 되는데 못 들어오는 그러니까 청년층 얘기가 되겠죠. 이 부분이 있는데 먼저 앞에 얘기부터 해 보면 그 일자리 위기에 직면해 있는 사람이 지금 얼마나 되는지를 보여주는 통계도 있고요. 이거는 실업급여로 볼 수 있는 거겠죠. 네, 3월 실업급여, 구직급여가 정확한 표현인데요. 8,900, 거의 9천억 원 가깝습니다. 이게 역사상 최고치고요. 우리가 신규 시장에 들어온 사람들을 어떻게 평가하는 여러 가지가 있는데 고용보험 가입자가 가입을 했을 경우에는 새롭게 신규 일자리가 양질 일자리가 늘어났다는 표현 많이 쓰는데 이번에 3월 같은 경우에는 채 30만 명이 안 되면서 최저 가입자를 기록을 했습니다. 이렇게 단기적으로 3월의 시장을 평가할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4월 초 현재 우리가 실업 가능성 큰 틀에서 일자리에 위기 있는 가능성을 570만 명으로 지금 보고 있거든요. 아니 570만 명이 뭐냐? 이걸 세부적으로 하면 일단 완전히 일자리를 잃은 실업자가 118만 명. 그리고 이 다음이 중요한데 현재 휴직하고 있는 분들. 이분이 160만 명인데요. 이 160만 명 중에 126만 명은 놀랍게도 코로나19 때문에 지금 쉬고 있는 분이에요. 그러니까 160에 126만 명이 코로나 때문에 임시휴직자. 이분들도 자칫 실업자로 갈 수가 있겠죠. 그리고 구직을 아예 포기한 분이 182만 명. 이 역시도 코로나19의 충격 때문에 일자리가 없으니까 포기를 했겠고요. 마지막이 단기 일자리인데 워낙 이 양질의 일자리가 없으니까 아르바이트 이렇게 하는 분들이 122만 명. 전체적으로 지금 570만 명이 상황에 따라서는 최악으로 떨어질 수 있는 일자리 위기 상태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네, 그래서 지난주에 그 기간 산업을 지원하는 대책이 나오면서 그 조건이 붙었었어요. 그러니까 그 조건으로 중요하게 붙은 게 고용을 계속 유지하겠다. 이거를 내건 것도 지금 일자리를 얼마나 중요하게 보는지를 알 수 있는 부분이잖아요. 그렇죠. 현재 힘든 업종 7개 업종을 정해놓고 40조 원을 투입을 하겠다. 정부 당국에서. 그래서 기업이 돈이 없어서 유동성 부족으로 넘어지는 경우는 없게 하겠다라고 했는데 바로 그 대목에 앵커께서 얘기한 그 단서를 달았죠. 40조 정부를 투자를 하니까 기업 입장에서는 과거처럼 그거 지원받고 나몰라라 하면서는 안 된다. 첫 번째로 고용 유지에 대한 조건을 달았고요. 두 번째 같은 경우는 이제 이익 공유라고 해서 만에 하나 이번 투입을 통해서 기업이 다시 살아난다면 배당이라든가 이런 것들로 다시 환원을 해야 된다는 이야기가 있었는데 어쨌거나 이번에 도와주는 그 40조 원 중에 가장 첫 번째 단서는 고용 유지다. 이렇게 보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일자리 55만 개를 만들겠다는 정부의 계획. 이건 이제 뉴딜 정책과 연결이 되는 거잖아요. 한국판 뉴딜을 얘기를 했어요. 그렇습니다. 예. 좀 결은 다릅니다. 과거 이제 1930년 미국 대공황 때 루즈벨트 대통령이 했던 뉴딜은 댐 건설, 다리 건설이라는 SOC인데 이번에 우리의 한국판 뉴딜 정책에 SOC는 아니고. SOC도 있을 겁니다. 근데 메인은 이제 디지털 일자리라는 표현을 썼어요. 그래서 원격으로 하는 진료, 원격 교육, 아니면 디지털, 웹 디자이너 이런 것들을 많이 포함하고 있는데 50만 개 일자리 정도라면 SOC도 어느 정도 좀 해야 되니까 이 SOC 같은 부분도
정말 적확하게 들어갈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무급휴직자에 대해서 어제부터는 이제 한 달에 50만 원씩 최대 석 달간 이게 지원이 그렇습니다. 이루어지는 거잖아요. 네. 신청을 받고 있고요. 예, 무급휴직자 중에서도 특별히 어려웠던 분들이 이제 특고라고 하죠. 특수고용 노동자들, 네. 또 프리랜서 분들이 완전히 사각지대여서 월 50만 원, 3개월 최대 150만 원 지원인데 전체는 93만 명인데요. 일단은 세부 업종을 좀 나눴습니다. 즉 뭐냐? 가장 힘든 곳들이 지금 어딜까? 네. 특별 고용 이제 지정 업종이라고 했거든요. 특별 고용 지원 업종. 그래서 이 직전에 나왔던 게 여행, 관광, 숙박이었고 어제부터 새로 이제 이 3개월간 150만 원을 지원하는 업종은 어디냐? 항공기 취급업, 그다음에 면세점, 전시 국제회의, 공항버스 이 4개 업종이 먼저 투입이 되고 순차적으로 아마 큰 틀에서 93만 명이 지원이 될 것 같습니다. 네. 그리고 아까 앞서 말했던 이제 마지막으로는 이제 신규 채용 시장으로 들어가려는 그 청년층. 네. 그러니까 지금 합격을 했는데도 회사를 네. 못 가고 있는 상황이 됐다는 거잖아요. 그러니까 회사의 설명은 지금 뭐 기존 직원들도 휴직을 하는 상황이다. 네. 코로나19로 경영이 좀 어려워졌다. 이런 이제 얘기를 하면서 그런 이유를 들면서 뭐 채용을 취소한다거나 일정을 연기시킨다거나 이런 경우가 요즘에 또 많나 봐요. 그런데 이게 참 아까 뭐 안타까운 상황이긴 한데요. 신규 채용은 아직까지는 뭐 순위로 따지면 좀 후순위에 있다 이렇게 보여집니다. 왜냐하면 기존에 지금 임시휴직자들도 어마어마하게 많습니다. 그러니까 일단은 이 임시휴직자들이 퇴직자, 즉 실직자로 가지 않는 이 문제를 해결한 다음에 그다음에 신규 채용을 열어야 되는 그런 상황이 되지 않을까 하는데 조심스럽게 지금 전 세계에서 나오고 있는 것이 우리가 기본소득 이야기 많이 하잖아요. 만에 하나 이 고용 문제가 코로나가 끝나고도 굉장히 장기간 이어지게 될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긴급 재난 지원금으로 주게 되는 이런 형식 혹은 구직급여, 실업급여로 주게 된 이런 형식을 아마 이 고용시장에 각국의 네. 중앙정부가 투입하지 않을까라는 이야기도 조심스럽게 나오고 있습니다. 알겠습니다.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. 정철진 경제평론가였습니다. 고맙습니다.